유럽연합 EU는 우크라이나가 무기와 군사 장비를 살 수 있도록 자금을 대겠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는 수천억 원 규모의 재원을 조달해 무기 지원에 쓸 계획입니다. For the first time ever, the European Union will finance the purchase and delivery of weapons and other equipment to a country that is under attack. 유럽 국가들의 개별적인 무기 지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장 소극적이었던 독일이 가장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대전차 무기 1000정과 지대공 미사일 500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Wie Sie wissen, haben wir gestern entschieden, dass Deutschland der Ukraine Waffen zur Verteidigung des Landes liefern wird. 프랑스도 연료 공급과 함께 방어 장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벨기에도 기관총 2000정과 연료 수천 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네덜란드와 체코, 리투아니아, 호주도 무기와 군사 장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제금융결제망에서 러시아를 퇴출한 데 이어 추가 제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EU는 하늘길을 막았습니다. 러시아의 어떤 비행기도 EU 상공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도 이에 동참했습니다. These aircraft will no more be able to land in, take off, or overfly the territory of the European Union. EU는 러시아를 돕고 있는 벨라루스에 대해서도 제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도 아직 더 많은 조치가 남아있다면서 러시아가 고통을 느끼게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심각한 표정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방장관과 총참모장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을 관장하는 핵 억지력 부대의 경계 태세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Перевести силы сдержив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армии в особый режим несения боевого дежурства. 푸틴 대통령은 지시를 내리면서 경제 분야에서 서방 국가들의 비우호적 행동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의 공격적인 발언을 비난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러시아 은행을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하고 푸틴 대통령을 제재 리스트에 올린 것 등에 대한 대응이란 뜻입니다. 서방 세계에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CNN에 출연해 위험하고 무책임한 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백악관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위협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난하고 에너지 제재 추가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전 세계 원유의 12%, 천연가스의 17%를 생산하는 러시아에 대해 에너지 제재를 시행하면 러시아 경제에 대한 타격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핵 위협에도 불구하고 결사항전의 의지를 더욱 다졌습니다. These nuclear weapons against Ukraine, then I have a very simple message. It will be a catastrophe for the world, but it will not break us down. 푸틴 대통령이 서방 세계의 제재에 핵카드를 내보이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신냉전으로 확전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피난길에 오른 우크라이나에는 15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수도 키예프를 사수하기 위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면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총동원령을 내리자 징집된 남성들과 가족 간 생이별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국경을 넘은 피난민은 여성과 노인, 어린 아이들 뿐이었습니다. So there will be a cousin, her husband and a child, but probably husband will not come. Why? They are not letting out no man above 17 years old. That's too bad. Yeah, so I was watching all night. I hope there's maybe some people go through, but only women and kids. 이런 가운데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에 남은 우리 국민은 30명 선으로 줄었습니다. 피난길에 오른 교민 김도순 씨는 키예프에서 이틀 밤을 새며 장장 52시간 600km를 달려 우크라이나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주유도 힘들었으며 화장실은 한 번도 가지 못했지만 가장 어려웠던 건 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는 자진 않는데 이제
정체가 돼가지고 차를 세우고 있으면은 저도 모르게 머리를 자동적으로 내려가더라고요. 네, 계속 그 구간이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차가 자동이 되다 보니까 전진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잘못하다가 받치는 사람을 실제로 봤어요. 평소에는 차량만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코르초바 검문소입니다. 전시 상황이 되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보로도 국경을 넘을 수 있게 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많은 인파가 이 코르초바 검문소 부근에 모여 있습니다. 도보로 국경까지 온 피난민들이 다른 사람의 차를 얻어타고 국경을 넘어도 눈 감아 주고 있는 겁니다. 폴란드는 빠른 탈출을 돕기 위해 피난민 입국 때 코로나19 음성 확인서와 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아들과 아내를 지키기 위해 안전한 폴란드 체류를 포기하고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로 향하는 세르기 씨. 러시아군의 맹렬한 공격이 한창이지만 러시아 탱크를 저지하는 작전에 필요한 무전기를 사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I buy to Kiev. I must to return. So you will fight against Russia? Yes, I want to fighting with Russia. 제가 지금 나와 있는 프셰미실역은 국경을 넘어서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이 가장 먼저 내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 역 자체가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을 위한 거대한 임시 수용시설로 변했습니다.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응원하기 위한 도움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셰미실역에는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에게 무료로 교통편을 제공하려는 온정의 손길이 답지했습니다. 무려 900km 거리를 운전해와서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을 더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려는 자원봉사자도 등장했습니다. Because we would like to help somebody, the Ukrainian people. And we drove all night and now we wait for people from the train. 또 다른 자원봉사자들은 몸과 마음에 온기가 필요한 피난민들을 위해 따뜻한 음식과 물을 제공했습니다. 피난민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려는 폴란드인들이 모여서 만든 페이스북 커뮤니티도 등장했습니다. 초강대국 러시아와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간절히 기대한 미국과 나토군의 참전은 없었지만 용감한 입대자들과 이웃나라 국민들의 헌신적인 응원이 있기에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Димыч, я вернусь. Я уже на вокзале, так что жди. Не бойтесь ничего. Я вернусь. English, okay. 폴란드 푸시미실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우크라이나 중부에 있는 도시 드니프로 사람들이 열심히 화염병을 만듭니다. 무기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우크라이나인들은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At first, we were scared, really scared. But now we are ready to fight. And fight like hell. So... Моя думка, що один український воїн вартий як щонайменше 7 росіян. 국경 검문소 등에는 고국을 지키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돌아가는 행렬이 이어집니다. I want to fight. I want to live on my earth, in my Ukraine. 포로셴코 전 대통령도 소총을 들고 방위군과 함께 거리로 나섰습니다. Our soil. This is our country. This is our people. And Putin has nothing to do here. Get out from Ukraine, Mr. Putin. 키예프 지하철역은 방공호가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집을 떠난 사람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기운을 얻습니다. It's really good atmosphere because it's really very, very warm people, so close to each other because we help each other. 힘을 앞세운 러시아의 무자비한 공격 앞에서도 우크라이나인들은 고국을 지키겠다는 의지 하나로 눈물겨운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Это ужасно. Война не может быть хорошей. Это ужасно для всех ее участников. Жалко людей там, жалко нас. Больно, тяжело. Что делать, неизвестно. Тенденции такие, что... Я переживаю за народ, я очень переживаю, честно. Поэтому вот иду, вот мне просто с утра, я каждый день смотрю телевизор, каждую минуту, думаю, а вдруг что изменится.
И вот, ну, к сожалению, пока ничего. Войска, я считаю, туда посылать не надо, это ни к чему. Это мое мнение. Разойдись, здорово! Да вы меня не ждете! 러시아군이 수도 키예프 코앞까지 치고 들어온 날 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측근들과 함께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Президент тут. Всі ми тут. Наші військові тут. Громадяни суспільства тут. Всі ми тут. Захищаємо нашу незалежність. 도망쳤다는 한간의 소문을 일축하고 건재를 확인시킨 겁니다. 실제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키예프에 남아 지속적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폴란드 등 외국 정상들의 지지를 약속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반러시아 연합 구축을 도모하는가 하면 독립사수 의지를 불태우며 항전을 독려하기도 합니다. 러시아의 제거 대상 1호인 만큼 대피를 돕겠다는 미국의 제안도 뿌리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Я тут. Ніяку зброю ми не складемо. Будемо захищати нашу державу. Тому що наша зброя – це наша правда. Наша правда в тому, що це наша земля, наша країна, наші діти. І ми все це будемо захищати. 젤렌스키 대통령은 코미디언 출신으로 TV 드라마에서 청렴한 개혁 대통령을 연기한 이후 2019년 이에 힘입어 70%가 넘는 지지율로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주요 보직의 지인들을 안치고 외교 안보 정책에서도 혼재된 메시지를 내면서 코미디언 출신이라는 선입견까지 얹혀 무능한 정치 초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전쟁이 터지자 수도를 지키며 항전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모습에 명문대에서 법학을 전공한 이력까지 더해져 세계의 평가도 180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YTN 구스본입니다. 지난해 10월 1차 발사에서 로켓 3단 엔진 연소가 조기 종료돼 위성 모사체 안착에 실패한 누리호. 지난해 말 사고 원인 조사 결과 3단 엔진의 조기 연소 종료는 3단 산화제 탱크 내부에 헬륨 탱크 고정 지지부가 풀린 것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헬륨 탱크 하부 지지부의 고정 장치가 강화되도록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헬륨 탱크를 고정하는 부위에 대한 설계 변경을 통해서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이제 설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제작을 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또 산화제 탱크 덮개의 두께도 보강해 누리호가 실제 비행 시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변경된 3단 부분을 재조립하면 헬륨가스가 새는지 등을 확인하는 기밀 시험 등을 진행합니다. 이후 2차 발사를 위해 누리호 1단과 2단, 3단을 조립하고 성능 검증 위성을 탑재합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누리호는 애초 예정보다 한 달 정도 늦춰진 오는 6월 2차 발사에 나섭니다. 2차 발사 예정일은 6월 15일이고 발사 예비일은 6월 16일부터 6월 23일이며 향후 발사관리위원회에서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사일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2차 발사에서는 누리호가 위성을 목표 궤도인 700km 상공에 투입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0.2톤의 성능 검증 위성을 탑재합니다. 또 여기에 더해 1.3톤의 위성 모사체를 함께 실어 누리호의 최종 목표인 총 1.5톤 무게의 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누리호는 목표 궤도에 도달하면 먼저 성능 검증 위성을 분리하고 수십 초 뒤 위성 모사체를 분리할 예정입니다. 2차 발사 이후 누리호는 내년 초 실제 운용할 차세대 소형위성 2호를 탑재하고 3차 발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김충효 씨는 11년 전 아내를 여의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아내는 5명에게 장기를 기증해 새 생명을 주었고 아내의 뜻을 이어받은 김 씨도 18년 동안 신장병을 앓던 50대 여성에게 신장 하나를 선뜻 떼어줬습니다. 나도 아내가 간 길을 같이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저도 수술하게 됐습니다. 남겨진 12살 아들도 이젠 다 커서 대학생이 됩니다. 생명을 나눠준 엄마처럼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간호사의 길을 택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헌신을 같이 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본받고 싶어서 이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직업적으로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할 수 없을까 해서 10년 전 아버지가 낯선 이들에게 생명을 주고 떠난 뒤 대학생 서재원 씨가 간호사가 되기로 마음먹은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인식이 좀 넓어졌으면 홍보도 하고 그렇게 널리 알려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국내 내사 장기 기증자 현황은 인구 100만 명당 8.7명으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밑도는 수준입니다. 장기 기증 희망 등록자도 전 국민의 4%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유가족에게 720만 원 상당의 장례 보조비, 진료비와 함께 1년간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려면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제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매월 기증자 뜻을 기리기 위한 행사를 진행하고 국립추모공원이나 기념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측면으로 기증자 가족들을 고려한 그런 예우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가족들이 기증한 이후에 자긍심을 느끼면 우리나라의 장기 기증도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올해 1월 장기 기증자를 을 사상자에 준하게 예우하고 추모기념관도 설립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상임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서울 시내 한 주민 체육시설에 설치된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함입니다. 라벨을 떼는 투명 페트병을 분리 배출함에 넣으면 모바일 앱을 통해 10포인트씩 적립해줍니다. 100포인트가 되면 우유 200ml, 2000포인트면 피자로 교환도 가능합니다. 환경보호를 실천하면서 상품도 받을 수 있어 호응이 뜨겁습니다. 물병을 다 하나씩 갖고 오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 그거를 이렇게 분리가 하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여기가 아주 장소가 너무 적합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별된 투명 페트병만을 따로 모아 다시 투명 페트병으로 만들어 사용하면 좋을 텐데 그동안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관련 제도가 없었던 탓입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지난 24일 식품용기 재생원료 기준을 마련하면서 길이 열렸습니다. 검증된 선별업체로부터 투명 페트병을 공급받은 재활용 사업자가 파쇄와 분쇄, 광학 선별시설 등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췄을 경우 생산 허가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환경부와 식약처가 이중으로 제조 과정 전반을 꼼꼼하게 살펴 재생원료의 안정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재활용 공정을 거쳐 생산된 재생원료는 폴리에레핀이나 접착제 함량, PVC 함량 등 품질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해당 업체의 시설 및 품질 기준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30일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환경 선진국인 유럽과 미국에선 식품용기를 만들 때 재생원료를 반드시 일정 부분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25년까지 모든 음료 페트병에 재생원료를 25% 이상 사용하기로 했고 미 캘리포니아주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를 30% 이상 사용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프랑스 생수기업 에비앙은 2025년부터 페트병을 100% 재활용 원료로 생산하기로 했고 코카콜라는 2030년까지 페트병 원료의 50%를 재생원료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환경 선진국들이 재생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에 수입 규제도 강화하는 추세인 만큼 국내 투명 페트병 재활용 활성화가 수출 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추명순입니다. 지난달 15일
계양대교 인근에서 119 순환구조대원들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수온과 바람 때문에 겨울철에는 특히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겨울철 추위와 맞서야 하는 119 구조대 소방사들의 각오도 남다릅니다. 그 생명의 위험이 굉장히 더 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출동 자체도 제가 굉장히 빨리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긴박함을 가지고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익수자를 구조하기 위해서는 드론이 유용합니다. 정서진 119 순환구조대는 에어드롭이라는 기술을 응용해 구조용 튜브를 투하하는 장비를 자체 개발했습니다. 보트가 도착하기 전까지 익수자가 물 위에 떠 있도록 하기 위한 소방 드론 구조 기법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드론을 활용하여 그 요구조달의 신속한 접근과 그런 구조 방법을 개발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도 익수 환자가 종종 발생하는 만큼 24시간 3교대로 감시 구조 활동을 펴는 소방대원들.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살얼음이 둥둥 떠다니는 차가운 물속으로 몸을 던집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세상을 바꿀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위험천만한 도전과 선택을 그린 영화 언차티드. 지난 16일 개봉한 이후 박스오피스 정상을 내달리며 좌석 점유율 29%를 넘겼습니다. 특히 영화 아가씨를 계기로 할리우드에 진출한 정경훈 촬영 감독이 카메라를 잡았습니다. 브래독 역을 맡은 타티 가브리엘도 한국계 미국인이어서 국내 관객들에게 친근함을 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orea. You all may not know, my mother is of Korean descent, and so Korea has always had a very special place in my heart. 영원한 액션 영웅 배트맨이 더 화려한 액션으로 국내 관객을 찾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를 지키기 위해 악당을 물리치는 배트맨. 그러던 중 어마어마한 도시의 부패한 권력과 마주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부모의 죽음, 복수와 정의 사이에서 갈등하는 배트맨의 내면까지 담아냈습니다. 할리우드 명품 액션 배우 리암 니슨의 신작도 다음 달 국내 상륙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 FBI 비공식 요원 역을 맡은 리암 니슨이 70대 나이에도 불구하고 맨몸 액션을 선보입니다. 이처럼 액션물이 줄지어 몰려오는 건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억눌린 스트레스를 날리는 데에는 액션만한 게 없다는 기대감 때문으로 보입니다. 영화적이거나 또 문화적으로는 좀 폭발력 있는 감정의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을 찾고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인 것 같거든요.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국내 노아르 작품 뜨거운 피도 액션물 대열에 뛰어듭니다. 부산의 작은 변두리 포구에서 펼쳐지는 밑바닥 건달들의 치열한 생존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다 현장 로케이션으로 진행을 했고요. 저는 이 무대가 무엇보다도 우리 영화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무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다 보니 그런 무대가 제대로 표현돼야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코로나19로 3년째 빙하기를 겪고 있는 극장가가 화려한 액션물로 부활의 발판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서울 광화문의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외벽에 대형 화면 광화 벽화가 등장했습니다. 우리 고서에 기록된 상상 속 괴물이 별똥별처럼 생긴 모습으로 태어나고 도심에 나타난 북극곰은 다양한 움직임으로 익사를 부립니다. 세 마리의 진돗개 강아지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박물관 외벽을 기역자 형태의 대형 캔버스로 만든 뒤 미디어 작가들의 작품과 시민 참여를 반영한 콘텐츠로 영상을 담았습니다. 5가지 주제로 만든 13종류의 고화질 영상입니다. LED가 평면이지만 보이는 시각에 따라서 튀어나와 보이기도 하고 들어가 보이기도 하는 착시 효과를 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실감나는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광화 벽화를 마지막으로 전체 8개의 실감 콘텐츠가 모두 공개됐습니다. 광화시대 프로젝트는 역사적 상징성이 큰
광화문 일대를 콘텐츠 체험 공간으로 만들어 한국의 기술과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자 기획됐습니다. 네, 다양한 실감형 기술들이 문화와 융복합되어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문화와 기술이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겠고요. 아울러서 코로나 시대 힘들게 버텨오신 우리 국민들이 이 광화 시대를 통해서 큰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첨단 실시간 공연인 광화 풍류를 시작으로 광화원과 광화담, 광화수 등 실감 콘텐츠를 잇따라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여파로 광화원과 광화전차 등 세 종류 현장 방문형 콘텐츠의 관람객 수는 아직 만여 명에 불과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